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바른 식사 하셨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바른 밥상, 박나회입니다. 소비자들은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먹거리를 찾고 소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와 기업은 협력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을 갖추기 위해 국내 한 기업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과일과 채소, 여러 식품들이 들어선 매장에서 손님들이 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들이 먹거리를 선택하는 기준 무엇일까요? 그냥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를 먼저 보죠. 유기농인지 무농약인지 이거를. 대부분의 손님들이 먹거리를 살 때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기준은 신선도와 건강, 안전, 친환경 등 다양한데요. 이 사항들을 살펴보니 공통점은 바로 안전한 먹거리를 우선순위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식품은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거기에 덧붙인다면 지속 가능성을 어떤 확보하는 그런 활동들, 이것이 저희한테 중요한 가치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를 판매하며 식생활 소비자들이 신선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국내 한 기업. 판매되는 농산물의 우수관리 인증 제도를 병행 추진하도록 해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GAP 농산물의 취급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현재 이곳 매장에서 판매되는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사과와 배, 포도 등 총 6개 품목인데요. 2017년까지 과일과 채소, 양곡 등 총 25개 품목으로 확대하며 소비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저번에 이제 홈플러스하고 1호로 MOU를 체결한 바가 있고요. 대형 유통업체. 이제는 이제 좀 이렇게 중소 형태의 있던 매장들하고 지속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농업인들이 생산한 GAP 농산물을 좀 소비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통 채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홈플러스 유통센터와 첫 MOU를 체결하며 우수한 농산물의 제공을 위해 기업과 상생협력을 시작했습니다.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이 늘어나고 소비자들이 접하기 쉬워지면서 먹거리에 대한 바른 정보를 알고 신중하게 소비할 수 있는데요. 향후에도 기업과 정부의 꾸준한 상생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곡물과 채소, 과일 등의 음식을 먹고 맛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생물종이 점차 사라져 식생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가는 전통 식재료와 음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생산자에 대해 지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슬로푸드 운동입니다. 자연의 정기가 살아있는 노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며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사라져가는 전통 식재료와 음식을 보호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제공하는 생산자에 대한 지지 활동을 전개하는 등의 활동, 모두 슬로푸드 운동의 내용들인데요. 1986년 이탈리아에서 패스트푸드에 반대하며 시작된 이 운동은 바른 먹거리에서 시작해 우리 농업과 식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슬로푸드 운동의 창시자인 카를로 페트리니 회장이 대한농정대토론회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농업 없이 도시 미래 없다라는 주제로 지속 가능한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특히 안데스에서 자란 감자 이야기를 통해 먹을거리와 생물종의 다양성이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농촌 인구수보다 도시의 인구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설명하며 도시 근교에 농업이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 식생활과 지속 가능한 농업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는 슬로푸드 운동에 소비자들도 동참할 수 있는데요. Consumatori possono e debbono chiedere più informazioni, fare in modo che i prodotti siano tracciabili, sapere da dove arrivano, quanto costano, informarsi come sono
realizzati e per far questo si possono anche organizzare attraverso le cooperative oppure attraverso le associazioni. Slow Food è una delle tante associazioni. 한편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킨텍스에서 2015 슬로푸드 국제 페스티벌 행사가 개최됐는데요. 관람객들이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먹을거리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장이 됐습니다. 식생활 관련 소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 소비 정책관은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영유아 식생활교육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30일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영유아의 식습관 및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 본선에 오른 10개 팀 중 선정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제안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쌀의 생산성 증가와 소비량 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의 심화로 쌀 적정 생산과 소비 수출 촉진, 신규 수요 창출, 제도 개선 분야 등 4개 분야에 공모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쌀 파스타 만들기 좋은 벼 세미면을 육성하고 이를 이용한 파스타 제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쌀 가공 제품 수요가 많아지는 소비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현재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쌀을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달 말까지 특허 출원하고 이후 쌀 가공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떡박물관은 오는 30일까지 2015년 떡박물관 기획전시를 진행합니다. 떡이라는 전통 음식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떡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11월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깊어질수록 어릴 적 따뜻한 방에서 시원한 귤을 하나둘 까먹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귤은 겨울철 비타민의 보고로 비타민C가 풍부해 감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집에서 가족들과 오붓하게 모여 앉아 맛있는 귤을 먹으며 가족 화목도 지키고 건강도 챙겨보는 건 어떠신가요? 저는 다음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